여러분은 지금 중고차의 모든 것 인사이드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다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인데요. 특히나 이 히말라야는 아무리 노련한 산악인들의 경우에도 티베트의 현지 지역민인 세르파의 도움 없이는 정상까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 어렵고 복잡한 중고차 매매 시장의 세르파 같은 분이죠. 오늘 이 시간 오정민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정민입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에 지인들로부터 중고차에 관련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던가요? 질문들이 그래서 제가 좀 평균을 내봤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다양한 질문 중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는 질문들이 어떻게 하면 내 차를 제값에 받고 팔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중고차를 어떻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느냐, 뭐 이러한 가장 현실적인 좀 질문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무척 쉽지만 정든 자동차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자동차 처분을 미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뭐 더 신속하고 현명하게 내 차를 팔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다양한 중고차 매매 방법과 특징들 그리고 각 판매 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오늘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곧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차 제값 받고 파는 방법,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스텝,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중고차를 팔 때도 내 차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고차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차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예전처럼 중고차 매매단지까지 직접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차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이트의 매물들을 확인해 보신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차량의 시세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명 또 미끼용 매물이라고 하죠. 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손님을 끄는 허위 매물들은 우리가 또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중고차 사이트들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허위 매물을 구별할 수 있는 차량 등록 단계에서의 어떤 필터링 시스템, 그리고 매물 사진을 통한 허위 매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성능 점검 기록부와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과 또 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중고차 사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시세를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차량의 연식과 옵션들 그리고 색상 등을 검색 기준을 통해서 판매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차량의 매물들과 유사한 차량을 검색해서 판매 가격을 보면 대략적인 시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에서 이 연식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격과 좀 직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률 때문에 차량의 가격은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이 지난 차량은 신차 가격의 40% 정도가 감가가 되기 때문에 연식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의 연식이란 게 내가 그 차를 구입한 연도를 뜻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차량 등록일과 또 차량의 연식을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차량의 등록일과 내가 차량의 연식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뭐 그런 의미인 건가요? 네, 차량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주현 씨 말씀처럼 차량 등록일이 차량 연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 차의 정확한 연식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자동차 등록증을 살펴보면 신차를 처음 정식으로 등록한 날짜를 말하는 최초 등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 및 연식 항목에 적혀 있는 연도가 있는데요. 이 연도가 바로 차량의 연식, 즉 몇 년형 차량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과 연식일이 다른 차량들도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등록일이 2010년 11월 1일이라 하더라도 형식 및 연식 항목에 201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2011년식 또는 현장 용어로 2011년 각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만약 차량의 등록일이 다를 경우에는 딜러에게 차량을 설명할 때 뭐 2010년 등록 그리고 2011년식 이렇게 불러주면 등록일보다 이렇게 불러줌으로써 차량의 시세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무조건 높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요. 판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차를 제값 주고 또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내 차를 수리할 때 이때도 뭔가 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팁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네,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자동차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 가격의 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밑줄 쫙 별 3개 땡땡땡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방법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자동차라는 것이 주행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꼭 차대차 사고가 아니더라도 주차시나 좁은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차량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무조건 부품을 교환을 하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판금 수리, 도색 수리를 하는 것이 추후 중고차를 판매할 때 유리하게 작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어차피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 기왕이면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러한 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당장에는 물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때 새롭게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단순한 판금이나 도색은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어떤 사고라고 혹은 무사고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일단 부품이 교환이 된다면 차량에는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중고차 가격의 감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내 과실이 없는 피해 차량이라도 무조건 신품이나 교환을 하게 된다면 중고차로 판매할 때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차량 부품을 교환을 하거나 혹은 소모품 교환 같은 정비를 했을 때 꼼꼼하게 차계부를 적어 놓는 것도 추후 중고차로 차량을 판매할 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적을 우리가 이제 공략할 만한 적을 찾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네, 작전을 짰다면 이제 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겠죠. 전장에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작전이 필요한데요. 내가 직접 총을 메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대신할 용병을 쓸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작전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거래할 것이냐 아니면 매매상을 통해서 거래할 것이냐 뭐 이것을 좀 정하라 뭐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중고차 판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과 정식 매매 상사를 통해 거래하는 매매 상사 거래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요. 이 매매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감수를 해야 될까요?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판매 가격에서 봤을 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 200만 원 정도까지 차종과 차량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1, 200만 원 듣는데 저는 뜨끔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거래로 바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과 직거래를 하면 매매 상사 거래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번거로운 어떤 서류들의 준비들 그리고 이전 등록 등을 직접 해야 하는 절차상의 또 어려움도 감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정도 서류까지는 뭐 개인이 준비하기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차량을 만나게 되거나 또 연식이 좀 높은 차량이라면 실제 차량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어떤
차량 수리나 외관 복원 등의 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그만큼 내 차에 대한 값을 못 받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조금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나에게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차량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차량을 여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면 자동차 동호회나 또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도록 직거래를 찾아보시는 것이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새로운 차량을 바로 구입할 예정에 있거나 차량 판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어떤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직접 매매 상사 거래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고 더욱더 꼼꼼할수록 좋은 중고차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